개사원 집합소. 강훈련사는 곰이가 있는 사무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기척 없이 들어온 걸까요?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맨날 환영만 받았지? 어? 이렇게 들어온 적은 처음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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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미안해요. 회의 중이었다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강희경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 뵙습니다. 자, 드디어 개사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애들 뭐 짖지도 않고 너무 착한데요? 네. 엄청 짖어요. 원래는 엄청 짖어요? 네. 나쁜 사람 오면은 엄청 짖어. 제가 제일 많이 짖어요. 얼굴만 있고 몸이 벗겨져 있는 애. 얼굴만 있고 몸이 벗겨져 있는 애. 내가 안 보이나? 우리 곰이 사원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곰이가 거의 저기 밑에만 있어요. 아, 여기 보호자님 자리인가? 네, 제 자리여가지고 아. 맨날 여기에만 있어가지고. 저 밑에서 많이 있구나. 네. 그래서 여기 지나다니면 네. 엄청 짖거든요, 여기에서만. 뒤에 계신 분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짖어요. 아,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이곳은 자동 폴리스라인 구역이었죠. 이번에는 다른 강아지들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는데요. 사무실 구석구석 가득 쌓인 배변. 어이구야, 잘 가리네. 응가와 소변과 친하시겠어요? 지금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구나. 저 응가가 있어도 그냥 응가와 사무실은 하나.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네. 또 싼 것 같은데 저기. 많은 친구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도 이곳의 문제였습니다. 다견 가정이 한 공간에서 소변을 한두 장소에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람실 3개 만들고 있어요 제가. 사람실 3개 만들고 있어요 제가.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호자들, 과연 그럴까요? 아유, 그것도 부족해요. 아니, 그럼 대체 몇 개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만 소변 대변을 가르치고 싶다면 적어도 2장소여야 해요. 패드가 2개가 아니라. 자, 우리 대표님 계산 들어가죠? 6마리잖아요. 그러면 12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반려견들이 생활하기에는 사실은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아하, 다견이 생활하기에는 다소 좁은 공간. 하나로 보는 경우들이 여기에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이곳에 꼭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저기 안전문이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네, 안전문 없고. 바로 출입문 안전장치가 없네요. 솔직히 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구조로는 아니에요. 전 첫 번째가 안전인데 어떤 아저씨가 딱 들어왔는데 아, 여기가 아닌가벼? 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그러다가 어떤 강아지가 나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죠. 여기서 여기 들어올 때 이런 울타리 하나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어요. 자, 환경에 이어서 녀석들의 문제 행동도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직원들에 대한 경계가 유독 심했던 곰이었죠. 저 곰이의 행동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나쁜 성질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곰이는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짖었을 뿐 문제는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놀라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씨라고 했는데 저 상대가 아이고야 라고 하면서 뒤로 한두 걸음 물러나니까 그래서 저 행동을 계속 해야지 보호자님 주변으로 불쑥불쑥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한 다견이 함께 생활을 하는 이곳의 환경도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에게 관심을 갖는 보호자의 행동이 곰이의 경계심을 더욱더 증폭시킨 건데요. 그 스트레스가 다른 직원에 대한 경계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친구가 보호자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두 친구가 보호자님을 이렇게 주변에 항상 있는데 이 친구를 안아주고 무릎에 올렸다는 건 그만큼으로 이 친구를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줘야 돼? 같이 이뻐해줘야 되나? 아니요, 우선은 이뻐하는 걸 멈춰야죠.
우선 이뻐하는 걸 멈춰야죠.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죠. 강훈련사가 살펴본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다견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규칙이 없다는 건데요.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너도 먹어, 아우, 먹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누가 먼저이건 간에 나머지는 충분히 자기 기회가 올 것이니 잘 기다릴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호자가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강아지들한테 너희끼리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강아지들은 할 수 없이 힘으로 그거를 조절할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 되겠죠. 곰이에겐 문제 행동이 조금 빨리 보였던 것뿐 강훈련사의 우려대로 다른 강아지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촬영 중 잠시 쉬는 시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 갑자기 거칠어진 녀석들. 어우, 당황스럽네요. 이때 하필 사무실에 들어온 배달원. 외부인까지 등장하자 녀석들 더욱더 흥분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강훈련사. 날릴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만 보는데요. 사실 보호자님의 행동 언어가 지금 안고 있는 친구한테 굉장히 복돋아주고 있어요. 잘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선은 이렇게 할까요? 누구도 무릎에 못 올라가게 해볼게요. 일어나세요. 그런데 대체 녀석들은 왜 싸운 걸까요? 지금 벌써 이 친구들이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되게 심하네요.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요. 이럴 땐 보호자의 올바른 중재가 필요합니다. 경계해서 이렇게 강아지를 내리세요. 그냥. 내리세요. 내리셔요. 네, 잘하셨어요. 그 방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내어주지 않는 것. 이런 보호자의 단호한 태도는 다견이 생활하는 곳에서 더욱 중요하답니다.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호자님을 지키고자 하는 명목이에요. 근데 보호자님이 내 옆에 오지 말라고 하면 보호자님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고 다른 친구들을 경계할 이유가 없어져요. 다시 내려. 예. 왼쪽에 있는 애들. 네. 말하지 말고 동작으로만. 올라오려고 하면 이제 블러킹 하세요. 막으세요. 자, 다시 조용해지긴 했는데요. 그나저나 앞으로 우리 개사원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도 사무실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규칙이 있어요.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거기서 잘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쉬는 시간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냄새도 좀 맡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만 모든 생활이 그냥 출근과 퇴근 거기에만 있고 여기만 있으면 보호자님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스트레스 같은 스트레스를 강아지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데리고 직장에 나온다라는 것을 할 때 그냥 놓고 너희 알아서 재밌게 놀아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규칙이 있어야 돼요. 강훈련사가 고민의 사무실에 조언해준 3가지 규칙. 먼저 다견이 함께 출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직원들은 강아지들에게 맹목적인 애정을 주지 않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무실 안의 모든 반려견은 케이지 생활을 한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먼저 캔넬 이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보호자의 책상 아래 넉넉한 사이즈의 캔넬을 준비해둡니다. 캔넬 적응 교육은 특히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고미 사원과 함께 진행해보았는데요. 과연 녀석은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간식 하나 집어볼까요? 네. 그리고 이거를 뭐 손톱 반 정도 크기로 잘라서 그냥 툭 하고 던져주세요. 손으로 주지 말고. 그렇죠. 이번엔 주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저렇게 쳐다봐요. 자, 보세요. 지금도 이 친구가요. 손에 있는 간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를 고민할 거예요. 점프할까? 손을 올릴까? 안 되네.
앉을까? 안 되네. 간식 하나 던질게요. 그 밑 캔넬 안에다가. 아이고, 그런데 곰이 녀석 캔넬 안이 많이 두려워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그냥 툭 던지세요. 이번에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자기 안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뒷다리까지는 못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앞다리는 들어갔는데 뒷다리는 못 들어가고 까치발하고 있을 때에 그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살짝 받쳐주셔야 돼요. 받쳐주는데 받쳐줄 때 강아지가 뒤로 오려고 할 거예요. 그때 밀지 말고 그렇다고 뒤로 하면서 강아지를 나오게 하지 말고 딱 버티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엉덩이. 보호자의 도움으로 캔넬 안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고 나온 곰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연습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런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 캔넬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습관이나 마음들이 좀 열렸을 거예요. 하지만 곰이가 캔넬을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사무실보다는 집에서 지내면서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곰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휴식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조금 더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본가, 우리 엄마 아빠 계시는 곰이하고 꼬미하고 같이 있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한테 가서 좀 충전이 좀 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호자하고 사는 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출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랑 출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데 또 분명히 반려견을 좋아하지만 내 일도 되게 잘하고 싶은 사람들, 또 일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로 또 매너로 대표님이 기준 잡으시고 규칙 좀 만들고 교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과연 이곳의 개사원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자, 아직 해결해야 할 다른 개사원이 있죠? 보호자와 함께 출근하는 우리 봉사원. 하지만 보호자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심각한 분리불안 증세를 일으켰는데요. 과연 녀석에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강훈련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봉이와 보호자. 안녕하세요. 들어가 있네, 강아지. 여기 뚫어가지고 아이고, 지난번엔 새거였는데 금세 또 하나 물어뜯겼네요. 물도 좀 마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바닥에 내려놓아도 어찌된 일인지 꼼짝도 안 하는 봉이. 다쳤나? 아니에요. 아까도 빠져나갔어요. 우선 이렇게 놔둬보죠. 네. 앉아보시죠. 우리 놔두고요. 네, 자기가 나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조금 긴장했나 했더니 아니 웬걸 빛의 속도로 빠져나오는 녀석. 괜한 걱정이었어요. 그치, 이게 비글이지. 이렇게 점프하는 게 비글이지. 그렇죠. 우려와 달리 곧바로 비글미 장착한 녀석. 슉슉, 이것은 손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제 마음 편히 녀석의 문제 행동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동 가방을 싫어하는 봉이 때문에 쉽지 않았던 출근 시간이었죠. 봉이가 찢을 거야. 찢어놓은 거예요? 네, 저 이제 출근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먹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대중교통 이용은 무난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지금? 아이고야. 안 돼. 아니 뭐가 안 돼요? 대체 강훈련사는 뭘 보고 이렇게 놀란 걸까요? 아이고야.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탈출한 봉이. 보호자는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줄을 왜 안 해요? 줄은 이제 여기 출근할 때니까 여기서 이제 내리면은 바로 앞이거든요. 이렇게
풀어놔주고 거의 이렇게 목주 잘 안 하고. 이 바트리 1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되게 안 돼. 저러다가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강남에. 저렇게 자동차도 오고. 안 돼요, 안 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호자님, 이제 출근할 때는 산책줄 꼭 챙겨주세요. 출근 퇴근할 때 네. 가방이 너무 작고요. 네. 저건 너무너무 작고, 저거 말고 또 다른 좀 큰 걸로 좀, 유모차도 괜찮아요. 그리고 유모차 겸 가방으로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큰 걸로 한 다음에 줄 매고 산책하는 것도 배우고. 다음은 봉이의 진짜 심각한 문제 행동이었죠. 회사에서 보호자와 잠시라도 떨어지면 난리가 났던 녀석. 특히 하울링이 심했는데요. 혼자 있는 거예요. 하울링 하는 거는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너희는 어디 있니? 그래서 서로 좌표 구르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도 보호자님하고 노는 게 되게 재밌을 건데 보호자님하고 놀지 않으면 그러면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 뭔가가 필요해요. 분리불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분리불안에 있을 때 그 분리불안을 느끼는 것을 스스로 감소하기 위해 대처했던 것들이 뭐 어디 점프하고 물고 뛰고 그래야지 보호자님이 일어나주고 반응해주니까 뭐 하나 딱 부시면은 야 하면서 일어나서 강아지 관심 가져주고 또 아우 너 이거 갖고 놀아 하고 나 하다 보면 뭐 부시면은 또 야 그렇다 보니까 계속 딴지만 만드는 강아지가 되고 어딘가 올라가고 어딘가 뛰고 어딘가 넘어뜨리고 이제 그런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혼자 남겨진 봉이의 하울링과 난장질은 모두 보호자와 놀고 싶은 마음에 관심을 받으려고 한 행동들. 활동량이 넘치는 녀석의 에너지를 적절히 풀어주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언제 놀지가 분명해지게 되면 지금 쉬고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이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놀게 해줘야 돼요. 갖고 있는 에너지가 대단하니까. 마음껏 바보처럼 마음껏 뛰어노는 것부터 어마어마하게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뛰어놀지 못하는 곳에서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것부터 가르쳐 주면 그 다음에 혼자 있어도 괜찮아져요. 분리불안